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최근 서울교육청에서 학생 두발 완전 자율화를 선언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학생 인권의 문제인데 경남에서도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은 경남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알아보고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MBC 경남보도국 경남교육청 출입 기자입니다. 신은정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예. 네, 벌써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재선으로 취임 100일을 맞으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예, 마치 자동차로 치면 내비게이션을 이제 설정해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선거 기간 미래 교육의 골든 타임이라고 선언했던 이제 앞으로의 4년 고칠 것은 고치고 속력을 낼 것은 속력을 내서 4년 뒤에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그동안 차근차근 해왔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이름이 무척 깁니다. 약칭으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으로 불리는데 지난달 11일 조례안을 공개하셨죠? 예, 이제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인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도민들,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서 민주적인 그 절차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9월 11일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었던 조례안을 도민들께 이제 공개하게 된 것이죠. 네, 공개를 하신 이유가 결국 의견 수렴하시겠다는 거니까요. 예. 의견 수렴 절차가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달 말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절차가 있겠고요. 그리고 11월 달 가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또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거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적인 전문가들과 조례안을 지금까지 만들었던 TF와 함께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한 최종적인 우리 교육청의 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연말 안에 도의회로 제출을 할 거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표하셨던 그 경남 학생인권 조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신 겁니까? 1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창원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한 그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 학생들의 이야기가 참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학생의 날 전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가 좀 더 인권 친화적인 공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남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되겠다, 큰 강을 건너야 되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에 지난 작년 12월 달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모으기 위한 TF를 만들고 지난 2월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헌법, 법률, UN 아동인권선언, 그러니까 관련된 다른 법령들을 다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담아서 이제 그 조례안을 만들게 이르렀습니다. 네, 신 기자. 네. 자, 학생인권 조례 경남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다른 지역은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죠? 네, 전국적으로 4곳인데요. 서울, 경기, 광주, 전북입니다. 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전국에서 지금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조례가 시행되면서 체벌 금지나 두발 자유화가 지금 시행 중입니다. 당시에도 워낙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들의 비판이 여전했는데 당시 경기교육감이 인권 존중의 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경남에서도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경기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는 경남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한 10여 년 전쯤에 그 시민교육단체인 경남교육연대에서 처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면 학교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2009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조례 제정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경기도나 서울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3년 뒤인 2012년도에 도민 3만 7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시도했는데 역시 경남도 의회 문턱은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님 당선되시고 재선에 성공하셨고 또 최근에 뭐 미투 운동이나 학교 폭력 같은 또 학생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다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교육감님,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력관이 성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빠른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학생상 또는 학력관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꿈틀대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학력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의 공간은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그리고 학교라는 곳이 공간적으로 봐서도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익히는 곳이 학교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러지 못했던 점에서 이제는 학교 공간이 좀 더 민주주의를 익히고 실천하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나의 권리도 인식하고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 학교를 저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되면 학교 폭력으로부터도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되고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학교를 떠나려는 아이들에게도 학교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작업이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꼭 이루어내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신 기자. 네. 자, 교육 담당 기자니까요. 학생 네. 인권 조례안 발표된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뭐 네. 어땠습니까? 학생인권 조례 봤을 때 저희 항상 학생을 좀 학교 운영의 객체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조례안은 진짜 주체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뭐 두발이나 용모를 자유화한다던가 또 학칙에 의해서긴 하지만 수업 중에도 휴대전화를 가질 수 있다던가 이런 건 좀 상당히 신선하다라고 봤고요. 또 이미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이나 여타 지역보다는 학생들이 아주 학교 운영에 전반적으로 아주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이 보장된 것도 좀 새로웠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학생이 학교 운영의 주체가 되는 지점이 학생 인권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지점 때문에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 지점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또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조례안이 공개되고 나서 찬반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정말 경남 교육계 지금 핫 이슈라고 할 만한데요. 찬반 의견이 정말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주로 보수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중심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 동성애, 임신, 출산, 낙태 이런 게 조장될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교사나 학생 간 또 가정 질서까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가 중심인데요. 여전히 학교 현장에 그 뭐 두발 규제라든지 복장 규제라든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그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고요. 또 조례 제정 시작한 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은 좀 제정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 인권 조례 주요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을 담은 주요 내용으로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께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학생 인권 조례에 담겨 있는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뭐 이런 권리들은 우리 국민들이면 다 누려야 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권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것이 학교라는 공간 그리고 학생이라는 그 신분에 적용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학생 인권 조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유권에서는 개인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자라는 것이고요. 평등권에 있어서는 학생이 어떤 경우에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학생들의 학교 안에서의 의사결정권, 그리고 학교 정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 있습니다. 교육복지권, 뭐 이제까지 우리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만 있었지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 휴식이 있는, 쉼이 있는 화장실을 확보할 권리,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이 서울이나 경기 교육청의 좀 조례가 참고가 된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 경기도가 시작했고요. 그 뒤에 광주, 서울, 2013년에 와서는 이제 전라북도까지 해서 4군데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TF팀에서 업무 담당자들이 광주와 전라북도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도 그 조문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연구했고요. 광주교육청에서는 현장 교사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참 중요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또 700개가 넘는 사제 동행 인권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학생 인권 조례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쨌든 조례가 공표가 조례안이 저희들이 이제 공론화가 됐고 의견을 듣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학생의 참여권 강화, 자, 이 부분 어떤 내용이고 또 왜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학생 참여권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좀 더 강화시킨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스스로의 의사결정권, 그리고 학교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에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 4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수업 혁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교사가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배움 중심의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의 개념을 바꿔 나가는 것처럼 학교 안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른들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 결정 속에 반영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만 미국에서의 학교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우리는 교사의 가르침 중심에서 학생의 배움 중심으로 수업을 바꾸어 오고 있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배움 중심 수업이 이루어졌어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학생들을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의 참여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이런 것은 저는 앞으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떤 학생의 참여권 강화를 저희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네, 조례뿐 아니라 교육감님 임기 중에도 사실 학생 참여권 강화를 많이 주목하시고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난 4년 임기를 포함해서 좀 자평하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거대한 큰 물줄기의 흐름을 변경시킨 데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가 잘한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지 적극적인 일부와 함께하는 또 다른 일부 그리고 지켜보는 다수가 존재하는 것에 있어서 그 지켜보는 다수를 줄이는 노력. 그래서 저는 지켜보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50% 이하로 만들어내면 이 정책은 성공한다라고 수업 혁신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해 말 기준에서도 이미 우리 학교의 3분의 2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6.5%가 학생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관이지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오고 있고 수업 혁신과 더불어 학생들이 어떤 가르침의 객체, 어떤 양육의 대상이 아니고 배움의 주체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 성차별, 폭력 이런 것들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도 정신적, 물리적으로 보호를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걸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 조례안의 제13조에 이제 보호받을 권리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차별이나 또는 따돌림이나 어떤 괴롭힘 이런 것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것이 보복의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신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수치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알고도 넘어왔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그 어떤 미투로 해서 그냥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된 것도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떤 그런 정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함께 이런 것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와 교직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책임을 저희들이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네, 또 주요 내용 중에 보면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또 건강권 보장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조례안의 내용 속에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어떤 휴게 시설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편하게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저는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안 가면 안 되는 곳이 아니고 쾌적하고 포근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적극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휴식과 문화 권리 보장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즐겨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워라벨이라는 말을 다른 분들이 많이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어인데요.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일만 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제 저녁이 있는 삶, 쉼이 있는 삶 이런 것에 대한 일과 삶의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제 공부만 해라라고 이야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만 휴식도 할 수 있고 문화 예술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들 조례 안에 학생들의 어떤 그 상대적인 어떤 그 휴식권 또는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담아야 되는 것이 이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이 학생들이 누려야 될 어떤 권리를 떠나서 저는
당연한 꼭 있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이 어떤 주도하는 주류의 사회였던 것도 뭐 현실입니다. 근래에 와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하나의 소수자지만 상당한 배려를 통해서 장애자의 권리가 인식되어 가고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다문화 학생 또는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그런 학생, 이런 소수 학생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우리는 여유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조례 제8조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더 얹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소수 학생, 소수자, 소외받기 쉬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챙겨내자는 그런 조항이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담겨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죠. 학생들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에 사실 노동 인권 교육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의 진로나 취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노동 현장에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구체적인 거기에서 누리는 권리에 대해서는까지 생각이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이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일을 해서 그 어떤 사회생활을 경험해보는 그런 취지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노동자로서 누리는 권리를 가르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그런 노동 인권 교육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건강한, 건전한 가치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학생들의 노동 인권까지도 조례에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신 기자, 네. 이 학생인권조례 공개되고 나서 찬반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네. 하고 그렇죠? 조례안 발표되자 일단 반대쪽 의견이 거셌는데요. 경남교총의 경우에는 학생인권 조례안은 생활교육 포기안이다, 이렇게 좀 다소 거칠게 비판을 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보다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 또 교권 신장 방안부터 마련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 경남연합이라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신이나 출산, 동성애, 성관계 이런 것을 허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찬성 의견을 낸 경남 촛불시민연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제 어필을 하면서 도 의원들을 만나서 조례 제정에 좀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찬반 쟁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가 먼저 질문을 준비했죠. 네, 그 학생인권 조례안에 보면 학생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실이나 운동장 같은 곳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일부 교사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학생들을 좀 시위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거기에 있어서는 예외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우리 조례 안에 있어서는 집회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학교의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제한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서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굳이 집회를 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의사는 공식적으로 학교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편 어떤 특정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떤 그 의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의 법률과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그 정치에 개입하거나 학생들을 그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례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나간다. 그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촛불 집회 때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해서 어른들이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학생들이 의사표현을 하고 어떤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저는 오히려 더 잘 된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잘 가르치면 충분히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두발이나 용모, 복장, 이건 뭐 오래된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번 조례안에도 담겼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자, 이런 부분이 이 서울교육청에서 최근에 두발 완전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다양성이 우리 학생들 또는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참 소중한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뭐 이런 것을 때문에 교복을 입힌다면 뭐 그것을 저는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어떤 그 복장이나 뭐 두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제할 부분은 일정하게 규제하되 학생들이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차츰차츰 열어나가자는 그런 것이고요. 학교의 규칙을 통해서 또는 학생들의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김해의 한 중학교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해서 학교가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가 낼 수도 있고 필요하면 쓸 수도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면서 한 2년, 3년 정도 그 과정이 반복되는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필요할 때 내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내 학교에 수거하는 곳에 내서 학습에 전념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충분히 판단하고 행동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에요. 광주 학생의거, 3.1운동, 가까이 우리 3.15 의거 때 우리의 학생들은 독재를 또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저항할 수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그러면 그냥 온실 속에 화초처럼 그렇게만 키워서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유를 주고 학생들을 지켜볼 줄 아는 그런 어른들의 자세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동성애나 낙태 이야기를 좀 계속하게 되는데요.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이 조항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감이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또 누가 아이들을 지켜주겠습니까? 이제 그러나 동성애를 조장한다, 낙태를 조장한다가 아니고 이성애자가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이들이 실수를 해서 배가 불러진 임신을 한 아이들조차도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불편하면 좀 다른 곳에서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어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인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임신을 조장하고 낙태를 조장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큰 부분을 작은 부분 때문에 큰 부분을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해서 학교라는 공간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꿈틀대는, 그래서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그 작은 부분은 그 작은 부분대로 따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또는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큰 흐름을 주저하고 막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반대 입장 중에서요.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최근에 그 통계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최근 5년 동안 수학능력 시험의 평균하고 모의고사의 평균치를 쭉 분석해봤는데요.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뭐 이렇게 교차되는 것은 있어도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 성적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 학생 인권 조례 만들면 교권이 침해된다 이런 주장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직 사회가 아직까지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대체제로서 서로 다투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후진적인 문화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를 학생들은 존경할 것이고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아이를 선생님들이 사랑할 것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상호 보완제로서 그 문화가 향상되면 함께 올라가는 것이지, 이게 올라가면 저게 내려가고 그러면 영원히 앞으로 어느 하나도 말을 못 꺼내게 됩니다. 왜? 다른 쪽이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교사들의 교권은 학교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향상되면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계시니까 또 학부모님 중에서 또는 학생들 중에서 자기 아이만 사랑하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학부모가 뭐 적지만 있긴 합니다. 또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교육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또 뭐 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전담팀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듭니다. 변호사도 고용을 하고 박사급 상담 전문가도 고용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마치 어떤 서로 서로 어떤 게임 하듯이 그렇게 저는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하기까지 반대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도 경청을 해야 하실 거고요. 어떻게 설득하고 소통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속에서 강행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속에서 또 밀고 나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청회의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의견을 다 담아서 최종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하는 때까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들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을 작은 문제 때문에 주저주저하거나 방향을 틀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확신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뭐 교육감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위임받은 권리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갈 부분은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학생 인권 조례가 공개가 되기까지 했는데 사실 집에 자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사실 관심이 잘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정도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례안을 공개하고 나서 제가 우리 전체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는 권역별로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쭉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저희들 교육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 문제 조례안도 나와 있고 또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의견을 저희들은 모을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노력도 뭐 저희들은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들은 조례안을 도의회로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직까지는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기자, 네. 교육 담당이니까요. 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를 두고 반대하는 의견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설득할지 교육감님께 조언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워낙 찬반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뭐 자신의 의견만 얘기한다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조례 제정을 추진한 지 1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다행히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 모두 이제 서로 의견을 듣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뭐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께서 또 이제 공론화 방식을 거치겠다 여러 번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좀 많이 마련돼서 좀 토론의 장,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토론 문화라는 게 좀 많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게 우리 사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책 읽기를 하면서 독서 토론이라는 것을 함께 해보는데 이 토론이라는 것이 꼭 토론자가 있고 방청석이 있고 한 이런 형식이 갖추어진 토론이 아니고 그냥 등굣길에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토론이고 또 뭐 그냥 청소하면서 여럿이서 청소하면서 복도 청소하면서 교실 청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토론일 수 있는데 그런 좀 우리 도민들 사이에서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나는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자연스럽게 여러 군데서 군데군데에서 이런 토론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그러는 속에서 의견이 모이고 저희들한테로 와진다면 지금 공개했던 조례안이 완벽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서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담아내고 또 사회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듬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쟁점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좋은 학습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들을 꺼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18일 날 입법 예고를 하셨죠? 예, 이미 입법 예고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TF 초안을 만들었던 TF 팀과 우리 교육청 내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마지막 성안을 해서 올해 안으로는 도의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자, 이 도의회를 통과해야 네. 이 조례가 이제 효력이 있을 텐데요. 통과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도 의회 분위기가 뭐 아시다시피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은 자유한국당 계열의 보수 정당 때문에 번번이 막혔다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될 환경은 잘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도의회라는 게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걸로 보릅니다. 그 양쪽에서 자꾸 도의원들 쪽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것도 아마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끝으로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최근 뉴스에서 깜짝 놀랄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인적 자본 지수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뭐 사람을 인적 자본이라고 보는 데 대해서 썩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미래에 가질 생산성이랄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조사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청소년과 어린이가 미래의 생산성이라는 면에서 인적 자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세계은행이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편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행복 지수로서는 가장 떨어지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가 전체적으로 인권 문화가 높아져서 학교가 좀 더 활동적인 꿈틀거리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이런 공간이 되어지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어깨를 겹고 미래 역량을 키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동성 있는 활발한 그런 경남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 손 쳐도 이것을 한번 참고 기다려주고 맡겨보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은정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했고 도민공청회와 도교육청 법제심의를 거쳐서 12월 도의회로 넘겨집니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길 바라면서 포커스인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